지난 시간까지 세계 1차 대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 소련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소련은 원래 처음부터 소련이 아니라 이름이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그런데 이 러시아가 되게 가난하고 러시아가 정치를 너무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만든 나라가 소련이에요. 이 러시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과정, 이것을 러시아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일단 러시아가 혁명 이전에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는지 러시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러시아에는요,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됐어. 산업화라는 건 이제 공장 같은 게 만들어졌겠죠.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더라? 노동자. 얘네들이 좀 생겼고, 그리고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선생님처럼 책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네들은 이제 지식인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유주의 이거 괜찮네, 이런 사상이 싹트고요. 사회주의 요거 괜찮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까요? 사회주의는 뭐 자본주의랑 대립되는 말로, 자본주의는 자기 능력껏 돈 벌어서 부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요런 게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인 거는 불공평해. 그러니까 모든 돈이나 이런 거를 정부가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정부 뭐 땅이나 이런 거 정부가 가져간다고 해서 이거를 국유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국유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그럼 얘네들 평등할 거 아니야? 이렇게 부자 가난한 게 아니라 모두 똑같으면 사람들이 살기 좋잖아. 이게 사회주의. 근데 이 당시 사회주의가 인기 있었던 게 이미 자본주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니까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다고? 너무 좋은데?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1등, 2등, 3등, 4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들 전부 1등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이래봐. 그럼 와 좋아요 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좋다 그러고 누가 싫다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부자인 애들은 지금 자본주의가 좋아.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난한 애들은 사회주의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 저 부자 너무 꼴보기 싫은데,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이 자본주의에서 가난했던 그룹이 누구냐? 바로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혹은 농민들이 이렇게 가난하면서 얘네들이 나 사회주의 매력 있는 걸 하면서 좀 빠져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러시아가. 자, 러시아는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한마디로 러시아 문제점, 선생님이 그냥 요걸로 쓸게. 그냥 가난. 가난하면 답이 없어요. 가난하면은 그 어떤 그 왕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자, 이 당시 러시아의 왕이 누구였냐? 차르라고 부를게. 그냥 차르. 차르가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이 차르가 정치를 했는데 니콜라이 2세. 이름까지는 뭐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아. 니콜라이 2세라는 왕이 정치를 했습니다. 얘가 정치를 잘했으면 뭐 이 가난했겠어? 정치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농민 노동자가 가난하냐면은 방법은 딱 하나, 전제 정치를 하면 돼요. 전제 정치. 전제 정치라는 거는 이제 민주주의랑 반대로 뭐 독재,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뭐 귀족들만 배를 불리고 그 다음에 막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전제 정치를 하면은 가난해집니다. 이 러시아가 이렇게 가난해지니까 이 차르에 대한 원망이 싹이 터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난해서 죽는 거나 뭐 이 사람하고 맞짱 떠서 죽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저 민중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야, 다 모여봐. 모여서 이렇게 외치자. 차르, 꺼져. 또 나가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살기 좋게 좀 바꿔봐. 개혁. 지금 우리 막 전쟁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쟁할 때가 아니야. 우리 좀 챙겨주라고 하면서 맞짱을 떴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맞짱을 떴냐면은 그 당시 살기 힘든 노동자가 어디서? 샹트 페테르 부르크라는 이 러시아의 수도에서 모두 나와서 이 맞짱을 뜬 거죠. 이걸 시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위를 벌였을 때 우리의 차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네들이 그런 요구를 하다니 내가 잘 들을게가 아니라 쟤네들 뭐야? 야, 다 공격해서 죽여버려. 내 말을 안 듣다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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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 노동자들이 여기서 막 광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막 뚝뚝뚝뚝 흘리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요, 피를 흘렸는데 이때가 일요일이었나 봐. 피의 일요일 사건. 러시아 혁명 첫 번째 피의 일요일 사건을 겪게 됩니다. 1905년도에. 자, 그러면은 이 민중들이 아이고 무서워. 한번 난리 쳤다가는 다 사망하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있을까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난하면은요, 사람은 열이 받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이 없자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진짜로 차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데 러시아 혁명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3월 달에 일어났던 3월 혁명. 그런데 이 달력 보는 기준에 따라서 얘를 2월 혁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1월 혁명. 다른 책에는 얘가 10월 혁명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3월 혁명 누구에 대한 불만이었냐면은 이 당시 세계 1차 대전을 참전을 했거든. 아니 지금 말이 되냐고. 노동자들이 저렇게 못 사는데 뭔 전쟁. 와, 세계 1차 대전. 즉 엄마가 집에 밥은 안 차려주고 놀러 간 거야. 엄마 친구들이라. 엄마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엄마는 알아서 먹어라 하면서 밖에 나간 거랑 똑같죠. 세계 1차 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죽고 그 다음에 경제적. 아니 전쟁을 참여하는데 돈이 들지. 무기랑 이런 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죠. 노동자들이 다시 모여요. 노동자들이. 야, 진짜 너무한다. 전쟁 중지. 전쟁 그만. 스탑. 그리고 이 지도자 차르 타도 즉 꺼져. 너 이제 그만해. 차르짓 그만해. 식량 배급.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줘. 엉엉 하면서 시위를 하게 됐죠. 요구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자기네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 조직을 선생님이 이 사람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만든 조직 이름을 적어 볼게요. 소비에트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차르 타도를 외쳤습니다. 이 소비에트는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러시아인데 그냥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대표자 회의의 뜻으로 러시아어로 대표자 회의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속한 사람들이 노동자인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군인들이 구성이 됐어요. 군인들. 이 군인들은 어떻게 구성됐냐면 이 차르가 이 노동자들이 처음에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이 전쟁 차르타도 꺼져 식량백을 외치니까 이 군인들한테 저 노동자를 진압해라 그랬더니 군인이 뭘 진압해? 나는 여기에 합류해서 차르 너를 타도할 거야. 그래서 이 군인까지 합류를 하면서 얘네들이 소비에트를 결성하는데 자 그럼 소비에트가 저렇게 시위를 벌여서 어떻게 되냐? 차르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차르 니콜라이 2세 물러나게 되죠. 아까 빼먹은 게 있어. 이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이 차르가 이 약속을 하나 했어. 알았어. 넌 내가 전제 정치하는 게 그렇게 싫지? 그러면은 내가 헌법 좀 만들고 제정하고 그다음에 그래 의회랑 같이 일하라는 거잖아. 나 혼자서 일하면은 내가 독재를 하니까 의회 설치. 러시아에서는 의회를 두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차르가. 그러니까 결국은 차르는 물러나게 됩니다. 차르가 이제 물러났으면 뭐 차르 아들이 정치를 해야 되나? 이제 누가 정치를 해야 되지? 이제는 이 러시아에서 그 차르 그 왕 이런 거 말고 우리 이제 공화정 그러니까 뭐 투표해가지고 사람 뽑아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하자. 저 차르의 사촌이든 차르의 아들인지 우린 관심이 없어. 일단은 급하니까
임시정부를 만들자 하면서 임시로 정부를 만들면서 3월 혁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 임시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3월 혁명 때 전쟁을 멈춰해줘. 차르타도는 됐어. 식량을 배급해줘. 그럼 이런 요구들을 들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 임시정부가 그래, 전쟁, 세계 1차 대전 전쟁을 스탑했냐? 아닙니다. 전쟁을 고고 전쟁 계속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아니, 전쟁을 이제 멈추기로 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저 임시정부는 혁명 세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네? 안 되겠다. 다시 혁명을 하자. 자, 이번에는 그냥 이 노동자가 아니라 중심 인물이 있어요. 레닌이라는 지도자와 레닌을 중심으로 뭉친 조직이 있었는데 이 레닌과 그의 조직 합해서 얘 이름을 또 붙여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아까 쟤는 소비에트였죠. 얘는 이름이 볼세비키예요. 볼세비키. 이 볼세비키는요, 이 사회주의를 굉장히 좋아했던 당입니다. 자, 얘네들은 무장봉기를 했어요. 무장봉기라는 거는 그냥 손으로 물러나라가 아니라 아예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걸 없앱니다. 뭘 없앴냐? 마음에 안 들었던 이 임시정부를, 야, 너 능력도 안 돼. 없앱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정부를 만들게 하면서 만든 정부 이름이 소비에트 정부입니다. 소비에트 정부. 그러면은 3월 혁명, 11월 혁명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소비에트 조직이 차르를 없애고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3월 혁명. 임시정부가 일을 못하니까 레닌이 볼세비키를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롭게 만든 정부가 소비에트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제 러시아는 소련이란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근데 소련이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소비에트 정부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든 나라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래서 소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소련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3번 소련 수립 이렇게 볼게요. 자, 이제 혁명 이후 이제 러시아는 아직 러시아야.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정부가 생겼다 그랬잖아. 소비에트 정부. 이제 전쟁, 세계 1차 대전을 스탑합니다. 스탑. 근데 그냥 스탑한 게 아니라 이제 독일하고, 야, 나 잠깐 전쟁 좀 스탑할게. 강화 조약을 맺어요. 이거를 독일하고 무슨 강화. 나 사정이 있어서 뭐 조건이 있겠죠. 전쟁을 중단하는 대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전쟁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왜 중단하냐? 지금 우리 소비에트 정부 만들었는데 이걸로 지금 너무 바빠. 이거 좀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1차 대전 독일 네가 알아서 해. 자,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어서 요거에 이제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냐? 1번 이제 전쟁 중단.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전쟁 중단하고 이제 소비에트 정부가 이제 사회주의 정부잖아. 이 사회주의랑 그다음에 공산당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 사회주의 공산당 정부를 만들었는데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거 너무 좋아. 이거를 전 세계가 전부 다 이 제도를 채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이 조직을 쓸 수 있도록 국제 들어갑니다. 국제 공산당 기구 이름 잘 기억하세요. 코민테른을 만듭니다. 이 코민테른이 하는 일은요, 각국에 여러 나라가 있어. 뭐 A 나라, B 나라, C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노동자들이 되게 힘들게 살아. 노동자도 돈도 없고요. 여기 자본주의 국가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노동자 걱정하지 마. 너네도 사회주의 하면은 좋잖아. 노동운동 내가 지원해줄게. 너네 그렇게 있지 말고 운동을 해. 여기서 운동은 뭐 달리기 그런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막 그 회사에 요구를 하는 거죠. 노동자 운동. 그리고 이 중에서 이 나라 중에서 식민지 나라가 있어. 식민지 언제까지 식민지로 살아? 식민지 해방 도와줄게.
노동운동 도와줄게. 노동자 운동 도와줄게. 이거를 코민테른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뭔가 이 코민테른 시험 문제 잘 나오게 생긴 게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색칠하겠습니다. 코민테른을 만들고 이런 지원을 약속합니다. 자, 레닌은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을 했을까? 레닌은 자, 사회주의 국가잖아. 사회주의 국가라면은 국유화를 해야죠. 그래서 레닌은 은행, 철도, 요런 주요 산업 시설, 공장, 그 다음에 뭐 토지 이런 거를 싹 다 나라가 관리를 합니다. 이걸 국유화라고 해요. 이렇게 국유화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 보세요. 지금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애가 뭐 땅을 A가 이만큼 갖고 있고 B가 이만큼 갖고 있고 뭐 C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국유화로 우리나라가 가져갈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A, B, C는 예 드릴게요 이러지 않죠. 반항을 하겠죠. 그래서 내전도 일어납니다. 내전 반대파 싫어요. 국유화하는 게 싫어. 찬성파 국유화해야 돼. 찬성파 얘네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때 내전하면 우리도 뭐 6.25 전쟁했을 때 경제가 좋지 않았죠. 이제 경제가 조금 이 과정에서 안 좋아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개혁을 하면서 자 이런 거를 사회주의 추진, 사회주의 개혁을 했다. 근데 개혁을 하면서 좀 경제가 안 좋아졌다. 자, 그러면은 이제 레닌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아졌어? 이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는데, 정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신경제 정책. 얘를 NEP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100%로 하니까 부작용이 크네. 그러면은 사회주의에 조금 플러스 자본주의 조금 섞어가지고 반반씩은 아니더라도 요거보다는 그렇지 조금 섞는 거 요게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섞습니다. 자본주의 요소는 어떤 거냐면요. 나라가 이제 국유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통제를 하는데 일부 작은 회사들 그 작은 회사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소규모 기업 활동 인정. 우리나라에서 간섭 안 할게. 그리고 농민이 뭐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국유화해서 농사를 지은 거니까 농민이 이제 농사 지은 걸 다 나라에 반납해야 되는데 농민의 잉여 생산물 어떤 농민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많이 남았어 물건이. 그럼 그건 네가 알아서 팔어. 판매 허용. 개인적인 판매를 허용하는 거. 자, 요거는 굉장히 자본주의 요소인데 요거를 일부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죠. 자, 이후 이제 레닌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면요. 주변에 있는 소비에트 정부를 통합해서 그냥 한 나라로 만드는 거야. 자, 이거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 연방이 들어갔으면은 연립방정식 알죠? 방정식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되면 연립방정식이잖아. 연립주택. 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으면 연립주택이잖아. 이 연방도 이런 사회주의 국가 여러 개를 합쳐서 공화국으로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글자만 떼요. 우리 줄임말처럼 소련. 이거를 그냥 소련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레닌이 사망을 하네요. 그래서 레닌 후계자 스탈린이 등장합니다. 스탈린도 이제 열심히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경제 개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추진하죠. 이때 했던 거 막 군비 확장, 중공업 육성. 경공업, 중공업, 경은 가벼울 경, 중은 무거운 거니까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철강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공장 이런 거를 많이 육성을 해요. 그리고 농업을 집단화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농사를 지으면은
안 되겠죠. 집단화해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주의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래? 하면서 추진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가 발전했을까요? 네, 소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합니다. 성공! 성공. 자, 그러나 스탈린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탈린 반대파라 그러는데 이 반대파를 이제 어떻게 하냐? 아, 저 가장 쉬운 방법. 너 스탈린한테 반대? 그럼 죽어! 하면서 요거를 탄압. 그리고 죽는 거, 숙청, 정치적으로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정책, 탄압과 숙청 정책.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탄압하고 숙청했다. 그럼 우리 이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그러죠. 저 독재 정치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무서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소련이 어떻게 탄생됐는지에서 배웠고, 자, 이제는 전쟁 후, 이 전쟁은 세계 1차 대전이야. 1차 대전 후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돼요. 민주주의 발달. 자, 1차 대전이 이렇게 있어요. 1차 대전. 이게 전이고 이게 후야. 대부분 나라들이 이렇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였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어떤 왕이 아니라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선거해서 대표자를 뽑는 걸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대표자를 뽑는 방식을 공화정이라고 그러죠. 공화정. 그러면 이렇게 왕이 있는 거 왕정. 왕정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는데 그럼 왕정하고 공화정 중에 누가 더 민주적이냐? 공화정이 민주주의에 가깝죠. 그래서 1차 대전을 기점으로 많은 나라들이 공화정을 선택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정이라는 것은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 그러면 선거가 들어가겠죠. 선거. 그런데 이 선거에도 처음엔 치사하게 뭐 남자만 선거를 한다든지 뭐 부자만 선거한다든지 이렇게 차별이 있었어. 그러다가 모두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보통 선거로 진행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 선거라는 일정한 나이 이상의 일정 나이에 애기 베이비가 선거를 할 수 없죠. 일정 나이 이상 요건 나라마다 조금 틀려요. 뭐 19세, 20세, 21세 등 여기서 성별 남녀 제한 없이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재산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를 보통 선거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공화정이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이 보통 선거까지 완성이 되면서 점점점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공화정으로 바뀌었는지 한 개 한 개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재정이, 자, 왕정, 재정이라고 할게요. 재정이 이제 붕괴되죠. 독일 한번 볼까요? 독일은, 재정이 붕괴돼서 공화정이 선택되는데 그 과정에서 헌법이 제정돼요. 그러니까 이 왕정이 없애지고, 공화정으로 가는 데는 중간에 이런 헌법이 있어야죠,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공화정으로 다스릴 겁니다 하면서 헌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갑니다. 독일도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헌법을 만들었는데 독일 의회가 만든 이 헌법 이름이 바이마르 헌법이죠. 바이마르 헌법. 그리고 이 헌법을 토대로 만든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이 헌법의 내용만 딱 들어도 이 나라는 공화국이구나, 민주적이구나. 그래서 몇 가지. 뭐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이렇게 공화국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땡땡으로부터 나온다. 어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기본이죠. 국회의원은 뭐 20세 이상의 남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아주 민주적입니다. 모든 독일 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평등 나오죠. 남녀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출생 또는 신분에 따른 특권 또는 불이익을 폐지한다. 좋습니다.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만들 자유는 모든 사람과 직업에 보장된다. 보장 안 된다? 보장된다. 이렇게 남녀 보통 선거, 노동자 단결권 등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로서는 와,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런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라니.
민주적인 헌법이었죠. 자, 바이마르 공화국의 이제 이런 헌법에 의한 의회는 헌법 제정 외에 뭐 임시정부 수립,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평화협정을 진행하는 등 독일 민주화에 기여했다. 친구들은 이렇게 헌법, 공화국,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공화국입니다. 자, 독일은 이렇게 됐고요. 또 다른 나라 어떤 나라 있을까? 1번 독일, 2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었죠. 자, 이 제국자만 들어도 이거는 뭐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네. 얘네가 우리도 이제 변시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공화국이 생기죠. 그래서 얘네는 오스트리아 공화국. 우리도 이제 왕이 없어요. 대표를 뽑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기억나요? 오스만 제국. 뭐 이거 제자 들어간 거. 옛날이야 옛날. 우리도 바뀌어요. 어떻게? 튀르키예. 터키 알지? 터키가 튀르키예.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 패전국,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 진 나라를 패전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러시아 지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지배를 했어. 아, 진짜 걔네들이 이제 민족이 러시아 지배받던 민족들이 독립을 해요. 이제 독립을 할 때 어떤 생각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생각. 니네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스스로 결정. 그러니까 누구의 식민지가 되지 말고 니네 나라를 만들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래? 우리 독립해야지.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런 독립국들이 독립을 하면서 공화정을 선택을 하게 되죠. 요즘 분위기는 공화정이 인기래. 우리도 독립하면서 공화정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공화정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죠. 자, 민주주의의 꽃은 이 선거인데요. 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거 바로 참정권이죠. 참정권이 이제 변신, 확대를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선거권을 주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자, 이제 뉴질랜드 볼까요? 뉴질랜드가 제일 먼저 했었지. 1893년에 여성 너도 투표해. 선생님 여성 투표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투표를 한다고?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제일 먼저 보통선거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일정 나이 이상 되면 모든 국민이 성별이나 재산 등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보통선거라고 그랬죠. 이 여성을 참여하게 하면서 보통선거를 뉴질랜드가 실시를 했고요. 이 소비에트 러시아 1917년 얘네들도 혁명 직후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됐다. 자, 여성 투표해!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영국은 1918년에 21세 남성 그리고 여자는 또 30세 이상. 여자도 21세 해주지. 참정권이 그래도 30세 이상 여자도 이렇게 1918년에 는 거예요. 4번 미국 볼까요? 1920년도에 미국은 세계 1차 대전 당시 여자들이 그 당시에 남자들은 이제 전쟁을 하러 많이 갔잖아. 그럼 남자들이 많이 죽어. 그러니까 공장에 가가지고 막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많이 했어. 사회생활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높아지면서 그래 여성 참정권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정권 확대는 나라별 시기별로 조금 달라지죠. 선생님이 조금 이제 정리를 해주자면은 이제 세계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보통선거를 시행하는 국가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한날 한시에 우리 보통선거 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 보통선거가 됐다라는 거. 보통선거가 돼야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이 보통 선거를 통해서. 자, 이제 뭐 노동자들은 처음에 뭐 선거권이 없었는데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선거권이 부여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막 돈을 벌면서 참정권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흑인도 이제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 1차 대전 과정에서 흑인들도 나도 직접 군인 돼가지고, 나도 이바지 했어. 역할을 했다고, 흑인들의 참정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흑인들의 지위가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한 개 한 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보통 선거, 이 투표권, 이거를 어렵게 역사적으로 따낸 겁니다. 근데 이제 투표를 또 안 하더라고. 선생님은 투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차 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